안녕하십니까. JTBC 전현뉴스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이자 하수처리장 증설 등 3가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3가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전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가축 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 추가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대책 모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는 1,2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확대는 532억 원, 우분 연료화 사업은 472억 원이 듭니다. 앞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올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의 경우 1,944억 원을 요구했지만 60%인 1,17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시군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 사업이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축 분뇨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인 새만금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수요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잇따라 공천자나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측과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예비 후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민주가 익산갑을 경선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춘석 현 의원과 한병도 전 의원을 경선 대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두 예비 후보는 4년 전에 이어 다시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탈락한 후보 측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김재 도의원과 시의원 14명은 최규성 의원의 공천 배제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김재 지역위원회 시도 의원 전원을 비롯한 3만 명 당원 모두는 집단 탈당 등 최후 결단을 내릴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며 남원 임실 순창의 강동원 의원도 SNS에 공천 탈락의 불만을 드러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주시 병의 정동영 전 장관, 군산의 김관영 현 의원, 정읍 고창의 유성엽 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익산시 갑 경선 후보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고상진, 배승철, 이한수, 정재혁 등 4명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국민의당 익산시을 경선 후보는 6명 가운데 김현근, 박기덕, 전정희, 조배숙 등 4명이 포함됐지만 김상기, 이영로 등 2명은 경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당 남원 임실 순창 경선 후보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김원종, 이성호, 이용우 등 3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당은 경선 방식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경선 방식이 여론조사로 결정되자 정치 신인 후보들은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경선 방식을 수기 배심원제로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각각 예비 후보자가 1명인 전주시을 정운천 전 장관, 군산 최용묵 법무사, 익산시을 박종길 전 차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에게 정부가 대체 부지를 제공했지만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장 부지보다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전주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대체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도 감면해
1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이지만 전북의 7개 업체 가운데 입주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기업 한 곳만 둘러보고 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4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좀 된다고 보십니까?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방문했거나 그런 기업은 얼마나 되죠? 한개기도 없고요. 연락이 없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공장 부지보다 숙련된 인력과 인건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한 업체는 국내보다는 베트남 쪽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국내 임금의 10분의 1 수준인 개성공단의 이점이 사라져 공장 부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지 부분이 있어도 이제 인력 부분이 또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제 개성하고 국내하고 인건비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원가 상승이 많이 되니까. 입주 기업들은 협력업체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건비 때문에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정부가 피해 보상에 나서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춰 다양한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풍남문에서 열립니다. 지난 한 해 전북의 역사를 기록한 보도사진전과 신예 작가 초대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호남의 상징인 전주 풍남문이 화려한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의주를 문 황룡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합죽선과 비보잉은 전주가 가진 문화적 저력을 보여줍니다. 건물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천년 전주의 어제와 오늘, 미래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전통 문화재와 저희가 만드는 뉴 미디어 아트가 만나는 만남, 이게 새로운 어떤 시도고요. 보시면 전혀 새로운 풍남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연은 밤 9시부터 30분간 열리고 공연 시간 30분 전후로 풍남문 주변 교통이 통제됩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50년 넘게 전북인과 함께 해온 옛 도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현대는 K리그 우승으로 희망과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100여 장의 사진에는 사진기자들이 기록한 전북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지에 색을 입힌 뒤 가로 세로로 엮어 만든 작품입니다. 회화에 직조기법을 연기한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대학의 추천을 받은 미술 신예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양화가 최은혜 씨가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감각적인 색감으로 나무와 꽃 등 일상에서 만난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60살 전모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일 군산에 있는 자신의 13층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1층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전주 10도 등 7도에서 최고 10도까지 크게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김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